네,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6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자 보시면 만주와 한반도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는 당연히 그렇죠. 고조선이죠. 근데 우리 배웠죠. 고조선은 당연히 그렇죠. 청동기로 시작을 하죠. 청동기로 시작을 하는데 뭘 받아들였다고? 그죠. 철기를 받아들여서 발전했는데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 누구죠? 그죠. 한무제죠. 다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있다가 세계로 정리가 됐다. 다 아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세 나라를 그렇죠. 삼국이라고 부릅니다. 삼국.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고 이것을 또 일본의 전파에서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국가 형성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후에는 신라와 당이 연합을 했죠. 손을 잡았죠. 우리가 이거 무슨 연합이라 했죠? 그렇죠. 신라 그리고 당 해서 나당 연합이라고 했죠. 나당 연합. 결국 백제에 물리치고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을 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게 바로 신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는 바로 여기 보시면 고구려 유민이 세운 국가가 우리가 발해이죠. 그죠? 대조영이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명 바로 남북국 시대로 합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 이 시대명 자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남북국 시대. 자, 일본 한번 보죠.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여러 나라가 엄청 조그만 나라들이 있다가 이거를 통일 국가로 만든 거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야마토 정권. 자, 야마토 정권은 당연히 이 말이 중요하겠죠.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스카 지역에서 나왔다 해서 아스카 시대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요한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태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고구려나 백제의 승려를 자신의 선생님,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웠고요. 또 불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술 같은 것도 한반도에서 기술자들도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불교를 장려하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 이후에 보시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려는 거.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다이카 개신. 이 다이카 시기에 이제 새롭게 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썼던 중앙 집권 체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당나라의 율령을 따라하려고 한 겁니다. 물론 완전히 그대로 베낀 건 아니고 일본 스타일대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고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나라가 정리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이후에 보시면 아예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본떠서 헤이조쿄 나라라고 합니다. 헤이조쿄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도시를 세우고 천도 돕을 옮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나라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라시대. 역시나 불교는 계속해서 융성했고 도다이사 굉장히 큰 규모의 절이에요. 도다이사 같은 대규모 사찰이 건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귀족 또는 외척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왕실과 귀족은 갈수록 대립이 심해졌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버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입니다. 교토. 그래서 이때부터는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헤이안 시대. 하지만 계속해서 귀족과 외척은 정치 개입을 계속했고 왕의 권한은 그에 따라서 계속 안 좋아졌겠죠. 약해졌겠죠. 귀족과 지방 세력은 장원, 큰 농원, 큰 농장 같은 거, 대규모의
토지를 운영을 하고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 헤이안 시대에 사무라이가 등장합니다. 헤이안 시대에 사무라이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사실 이제 당나라 역시 당나라 내부도 말이 아니에요. 당나라 내부도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에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당나라에 가지 않고 자신들의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 이 시기라고 한다는 건 헤이안 시대겠죠?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한자를 변형시켜서 자신들의 문자인 가나 문자가 나오고, 주택이나 관복, 그러니까 집이나 의복에서도 일본 스타일을 고집하게 됩니다. 일본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헤이안 시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보이시죠? 네. 각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라고 봅니다. 아스카가 중심인 시대는 아스카 시대, 그리고 나라가 중심인 시대는 나라 시대, 헤이안이 중심이면 헤이안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노트. 자, 일단 1번 간단히 해볼게요. 만주와 한반도. 당연히 우리는 고조선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삼국으로 이어졌고, 나당연합 이후에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 이유는 남쪽에는 당연히 뭐가 있고, 그렇죠,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국가, 대조영의 국가였죠.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너무 중요하고, 계속 써볼게요. 이 삼국은 당연히 중국에서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서 꽃을 피웠다가 다시 일본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본 고대국가. 간단히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야마토 정권 먼저 적어봐야겠네요. 그죠? 야마토 정권. 엄청 여러 개 있었던 그 자잘한 소국들, 조그만 국가들을 통일시켰던 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고, 이 시대는 이제 아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다. 그리고 무슨 계신? 그죠? 다이카 계신. 인물론 누가 있었죠? 쇼토쿠 태자가 있었죠? 불교를 장려했던 쇼토쿠 태자.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일본이라는 국호도 쓰고, 그죠? 천황이라고 부르고, 뭐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또 하나 더 써볼까요? 나라 시대. 나라 시대는 어디로 옮겼던 거죠? 그죠? 헤이조쿄, 나라로 천도했던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헤이조쿄, 나라. 헤이조쿄라는 지방으로 옮길 천도읍도, 천도했다라고 돼 있죠. 헤이조쿄로 천도 해서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라 시대. 당연히 이 시기에도 불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로 옮겨가죠.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는 지역이 어디로 옮겨지죠? 그죠? 헤이안쿄로 바뀌죠.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입니다. 교토. 여기로 천도. 헤이안쿄니까 헤이안 시대.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이렇게 부르고, 이때는 이제 귀족과 외척의 정치 개입이 극심해졌고, 이 시기에는 각 지방의 장원이 늘어났다. 그죠? 좀 적어볼까요?
지방에서 장원, 이제 큰 농장, 큰 땅들을 경영하려고 그걸 지키려는 사무라이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또 헤이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 이 시대의 특징도 중요하죠. 이제 헤이안 시대에는 이제는 당나라가 아니라 자신들, 일본 고유의 일본 문화 스타일,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죠. 가나 문자, 한자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게 가나 문자고, 그리고 고유한 자기들의 스타일, 고유한 옷, 의복, 뭐 주택이나 관복, 옷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각각의 이름, 이건 기억하실 수 있죠? 그죠? 나라 시대는 헤이조쿄, 나라로 천도한 거.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교, 교토로 천도한 시기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헤이안부터는 일본 고유의 문화에 집중을 했고 당나라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라 시대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갔었는데,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넘겨볼까요? 66페이지인가요? 그죠? 66페이지에 보면 반드시 보셔야 할 4개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책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우리가 이 4가지 요소를 공통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나라가 큰 제국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주변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게 당나라의 율령 체제였다. 삼성육부 체제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67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67 오른쪽 가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자로 표기된 거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한자를 쓰면 우리가 필담이라고 해서 글로 써서 뜻을 서로 사실 다 전달이 가능합니다. 한자 뜻으로. 그리고 유교 너무너무 뿌리 깊죠.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 공자 사당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유교이고, 불교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는 특히나 상좌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라고 배웠죠, 그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율령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주변 국가로 퍼지면서 각 나라에 맞춰서 변형돼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해, 보시면 발해에서도 3개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발해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좌사정과 우사정 이렇게 나누어 놓고, 특히 육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름이 유교식 이름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 분야를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하나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율령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천황이 중심이 돼서, 일본의 경우에는 신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태정관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관리죠. 관료 고관들, 고관. 근데 신기관은 제사의식을 지내는, 제사의식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자기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6개가 아니고 밑에 또 보시면 몇 개예요? 8개죠. 이관 8성이라 그래서 일본은 또 일본 스타일대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그 말이 있죠. 중앙정치기구의 명칭과 운영 방식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는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은 사신과 유학생을 파견하여 당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의 문화 요소를 같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다시 67페이지 가볼까요? 아까 봤던 오른쪽에 67페이지의 1번을 보시면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공통된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 여기서 말하는 공통된 문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네 가지는 당연히 뭐예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유교, 불교, 율령. 그죠? 그러면 그 배경, 방금 밑줄 그었던 요 부분이죠. 방금 밑줄 그었던 66페이지에 여기가 바로 1번 답입니다. 그죠? 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 일본 베트남이 사신과 유학생을 파견해서 당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네 가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 공통 요소가 동아시아에 나타났다. 이게 바로 1번의 답이겠죠? 그죠? 여기가 전체가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한이 멸망한 후부터 수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 이게 시대명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막 난리가 났던 그 시기 뭐라 부르죠? 그렇죠.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어디 볼까요? 답을 한번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위진남북조 시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위진남북조 시대 있죠? 오케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짠. 남조에서 유행했고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거 무슨 사상이죠? 그래서 청담 사상이죠. 청담 사상. 청담 사상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청담 사상. 그죠? 두 번째 줄 있네요. 그죠? 청담 사상. 여기 있네요. 청담 사상. 3번. 수나라 때 처음 시작이 됐대요. 문제를 좋아하는 수문제가 만들었네요. 그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무슨 제도라 하죠? 그렇죠. 이 제도는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과거제는 어디 있죠? 과거제. 여기 있네. 과거제. 그죠? 과거제. 당나라 현종. 왕 이름이죠? 양귀비 남편이에요. 당 현종 때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이 일으킨 난.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이거 답은 안사의 난이죠?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안사의 난. 그죠? 안사의 난. 자, 당나라 때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사용했다 해서 당삼채. 세 가지로 채색했다 해서 채색. 당삼채라고 했죠? 한번 적어볼게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무슨 색으로 해볼까? 당삼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당삼채. 당삼채. 그죠? 자, 6번. 야마토 정권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아스카 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물. 태자였죠? 누구죠? 그죠? 쇼토쿠 태자였죠? 쇼토쿠 태자가 다이카 계신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 이전 사람이고 쇼토쿠 태자는 우리나라하고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던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답을 한번 칠해볼까요? 답 어디 있습니까? 쇼토쿠 태자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쁘게 칠했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요소, 공유하는 요소 네 가지. 뭐라고?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